자, 이 시간에는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 가까이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흥미로운 주제 연구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인천시에 살고 있는 이주 고령자들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지수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부연구위원님 모시고 3편에 걸쳐서 1, 2, 3편으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편인데요. 자리에 모시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여느 날과 다르게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라는 곳에서 나오셨거든요. 우선 이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는 참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뭐 너무나 고령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고령화되어 있고 네네. 이제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가 이렇게 그 클리셰처럼 쓰는 말에 이미 그런 시대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고령화된 사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적당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한 일반 시민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교육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네. 아무튼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죠?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먼저 연구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주 고령자라고 이렇게 네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 고령자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정의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 고령자라는 말은 이주민과 네. 고령자가 합쳐진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주민이라는 표현이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아직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다문화, 네. 외국인 네. 뭐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썼었는데 재작년 23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뭐 이미 오셔가지고 국적을 취득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좀 통합해서 하나의 그 용어로 좀 정리를 해보자 해서 네네. 통계청에서 이주 배경 주민 네네. 이주민이라고 네네. 해서 외국에서 출생해서 우리나라로 음. 정주한 그런 분들을 이주민이라는 단어로 통칭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오셔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 네. 그리고 원래 출신국 국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다 포함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고령자 이렇게 되면 사실 고령은 되게 애매한 단어일 수가 있어요. 보통 네네. 우리 뭐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뭐 노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노인은 65세부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연구의 그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의 그 제한으로 인해서 65세를 기준으로 이주 노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60세 이상의 분들을 고령자라고 그냥 칭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네네. 규정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붙여본다면 외국에서 출생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던 사시면서 60세가 넘어가신 분들 혹은 60세 이후에 이주하셔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총칭하는 것이 이주 고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주 고령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요양시설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한국인 노인분들도 사실 아무나 하는 거는 아니죠. 네네. 장기요양보험 그 법에 의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을 판정받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주민이라고 해서 그런 그 수급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이제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그 대표적으로 사회 서비스에서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해 본다면 네. 사회 보험 방식이 있고 공적 부조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사회 보험 방식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강보험 같은 것을 사회 보험 방식의 그 네. 복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네. 누구나 그 보험의 수급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도 그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다 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건강보험 수급을 받으시는 거죠. 네.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공적 부조 방식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네. 이것은 국적을 가진 국민을 위해서 조세를 재정 그 자원으로 이용해서 네. 서비스를 베푸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외국 국적을 가지신 이주 고령자들은 네.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하지만 건강보험하고 딱 붙어 있는 장기요양보험, 저희가 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아주 특별한 예외 그 조항을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65세 이상이고 어떤 그 규정되어 있는 노인성 질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 노인성 질환에 속하는 그런 질병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실은 뭐 신청하실 수 있는 그리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장기 요양 서비스 하면 보통 이제 요양원을 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장기 요양 서비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라도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 하더라도 네.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은 있다라고 자격은 말씀드릴 있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게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주 고령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는 네. 고령센터에서 일하기 전부터 관심이 있던 분야셨나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요. 네네. 2023년 작년이죠. 네. 작년 2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 박사학위 그 제목이 네. 이주 노인, 그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 노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연구라는 네. 것으로 제가 학위 논문을 썼고요. 네. 그 이전에도 학교에서 그 뭐 이제 연구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이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그 이주 노인, 이주 고령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제가 이제 가정의 이유로 외국에서 네. 조금 살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계신 이주 고령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영국에서 살았는데 영국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되게 그 멀티컬처럴한 사회이기 때문에 네, 여러 네. 나라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보다는 이주의 역사가 훨씬 오래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사리 같은 거 입으시고 뭐 네. 터번 쓰시고 이러신 노인분들도 되게 많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요양원에 계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고요. 네. 또 한국 분들 중에 일찍이 이민을 가셔가지고 노인이 되신 분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당연히 이민 가서 그 나라에서 뭐 국적까지 따고 그러면 되게 뭐 그냥 국민하고 똑같이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고 그분들에게는 좀 차별화된 어떤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겠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고향이나 나의 출신국의 문화 이런 것들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한 지가 벌써 한 12, 13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와 계시는 많은 이주민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셔서 돌아가신 분도 제가 경험을 많이 했고 또 여기 계시면서 난 부러울 거 없을 것 음. 같은데도 이주 노인으로서의 그런 어려움들을 또 토로하시는 분들도 좀 여러 분 만나게 네, 네. 되었고 또 이주 노동자로 오셔서 나이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뭐 그중에는 미등록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네. 여기에 계속 정착해 계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곧 노인이 될 것을 걱정하시는 결혼 이주 여성들 네. 네, 이런 분들을 제가 개인사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뭔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특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그 두 가지 알겠습니다. 이유에서 관심을 갖게 네,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으시겠죠? 뭐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고령자가 돼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그렇죠. 하고 있지만 네. 그분들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남의 나라를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그런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뭐 많습니다. 주로 네, 이제 네. 저희가 그 아주 뭐 이제 부유하시고 아주 뭐 여기 오래 사시고 이런 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음, 대다수의 이 이주민 분들은 어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 아무 불편 없이 의사소통이 한국어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공식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읽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자막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보를 흡수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한국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경우가 네, 네. 닥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불안함, 그렇겠죠. 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음. 것 그 나이 같습니다. 들면 뭐 국적에 관계없이 다 불안합니다. 네, 내일을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이주민이 네. 2020년 현재 11.1%가 고령자인데 반해 네. 인천은 12.4%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다른 지역보다 인천이 이주 고령자가 더 많다는 그런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주민 사회의 고령화 혹은 음. 이주민의 고령화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어 사실 뭐 이 보고서에는 쭉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거나 이러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그 이주민 중에 고령자 비율이 인천시하고 약 한 2000뭐 16년도만 해도 비슷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인천시가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고령화 속도, 이주민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지 빨라질 것 같다. 않을까 하는 네, 네. 예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알겠습니다. 통해서. 자, 그러면 그 이주 고령자 우리나라 네. 어르신들하고 이제 다른 특징 같은 걸 보이나요? 우리나라 예. 분들과 또 이주 고령자분들 뭐 다른 점 같은 게 있나요? 네. 다른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똑같은 점을 말씀드릴 네, 네. 수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그 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들면 몸도 네. 아프고요. 뭐 은퇴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소득도 낮으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걱정도 되고요. 또 자식들은 다 바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에 잘 적응하기가 예전만큼 쉽게 되지 않으니까 네. 어려움들을 겪으세요. 이거는 이제 노인으로서 누구나 전 음. 세계 누구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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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노인으로서의 문제를 가지게 되지요. 네. 이주 고령자들도.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많은 이주 고령자분들이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네. 어려움을 겪으세요. 네. 사실 제가 요번에 연구의 그 주요 타겟으로 했던 분들 중에 고려인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고려인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아유 인사말 정도 이렇게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언어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아주 그 제한된 지역에서만 생활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립이 되고 네. 네.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거 뭐 당신들이 누릴 수 있는 거 혹은 당신들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고요. 또 이제 문화 적응 문제에서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네. 의료 서비스 체계라든가 뭐 관공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선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다른 나라들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이주 고령자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주 노동자로 오셔서 연세가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주 노동자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국 내국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네. 많고요. 힘든 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3D 뭐 한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부상이라든가 질병에 네. 노출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보내잖아요. 자기 출신국의 가족한테 네, 돈도 네.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뭐 저축을 한다든가 노후를 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되게 좀 취약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우에 한국어를 배우기는 배워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배우다 네. 보니까 사는 곳, 생활하는 그 범위 이런 것들이 좁아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특별히 네. 뭐 거주 지역이 그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뭐 어떻게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도 네, 모르는 네.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직종에서 오랫동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신체적인 건강도 훨씬 나쁘고 네. 그리고 그렇군요. 출신국에 대한 그리움 네, 네. 그리고 또 그 이주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취약하신 분이 우리 한국에 계신 노인분들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국을 떠나서 네. 어려운 일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힘도 많이 쓰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어가 된다 하더라도 글을 못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이분들은 언어는 통하지만 네. 글을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자기가 더 무언가 혜택을 받으려 해도 어렵죠. 문서상으로 된 건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미국에 이민을 가면 코리아타운에서만 살면 영어를 한마디를 그렇죠. 안 해도 예, 예. 다 살 수가 있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비슷한 케이스겠죠. 그렇죠. 그곳에서 다 자기들끼리 말도 통하고 네, 네. 공장에 가도 말도 통하고 하니까 별 어려움 없이 살다가 나이 들어 보니 그게, 몸은 아프고 네. 뭔가 혜택을 받고 싶으나 문서를 잘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박사님 같은 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마음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노후가 사실은 뭐 보장되지도 않는 이 다른 나라에서 노령기가 될 때까지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뭐 다 제각기 사연들이 있겠죠. 그렇죠.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령자가 되도록 귀국을 못하고 우리나라에 정착을 네. 하게 되셨다고 그러던가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아까 우리가 가장 쉽게 당연히 가기가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만한 분들은 결혼 이민자들이시고요. 여기 배우자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뭐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10년, 20년, 막 30년씩 이렇게 노동하고 살다 보니까 네네. 어느 순간 자기 출신국이 외국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여기서 그래서 기반을 잡고 살다 보니까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이래서 여기서 한국 사람처럼 어떤 생활 때는 터전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냥 정착해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는 사실 제가 감정적으로 이걸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안 본 영화가 미나리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미나리의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식들은 다 나가서 맞벌이를 해서 오랜 시간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조금 연세가 많으신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요즘에 왕왕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많은 수는 아니에요.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한 3,500명 정도라고 하는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분들, 네. 요분들은 이제 아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신 거죠. 한일 적십자사의 귀환 지원 사업에 의해서 네네.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숫자는 되게 적지만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동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그리고 일부의 분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만료돼서 미등록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돈을 벌어서 보내지 않으면 출신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연과 사유로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들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제 그렇게 이바지를 해주셨는데 결국 나이 들다 보니 이제는 타국이 조국같이 돼버린 그렇죠. 그런 케이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본국을 갔는데 그렇게 김치가 먹고 싶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저런 사유들로 이제 고령자가 되셔서 몸도 아프고 또 몸이 아프면 이제 마음이라도 서러우면 안 되는데 마음까지 외롭고 이제 그러셔서 우리 한지수 박사님께서 잘 연구를 해서 돌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주 고령자들이 누구인지 또 이주 노동자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내일은 아주 짧게 장기요양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꽤 많은 이주 고령자분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주 고령자분들한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든가 기관장님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경험하셨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이주 고령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셔서 그거를 꼭 이용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알려드린다라기보다는 필요하면 이용도 하시지만 또 오용 남용도 막아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천시 이주고령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에 대해서 한지수 인천고령사회 대응센터 부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주고령자들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자, 내일은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